과거 한국은 베트남인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면서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고 파괴된 기반시설을 복구하며 세계 10위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어르신들의 엄청난 노력이 맺은 결실인데요. 이런 베트남은 한국을 따라하겠다며 1992년부터 손을 내밀어 처음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류를 시작하자마자 한국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투자로 베트남에게 경제 발전을 이뤄주었는데요. 베트남인들은 공공연하게 한국이 최고다라고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는 2019년에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로 인해 확 바뀌었는데요. 코로나 초기 한국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자 한국이 코로나를 베트남으로 옮길 것으로 생각하며 한국 기업인들의 입국을 막는 등 한국의 뒤통수를 크게 쳤는데요.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초에 한국의 코로나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시기가 있었는데요. 베트남은 그때 당시 한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해버렸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데라 100번 1000번 양보하더라도 그동안 베트남 경제를 키워준 한국 기업과 한국인들에 대한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베트남인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바이러스를 전파로 왔냐며 소리쳤고 숙박업소와 음식점, 택시기사까지도 한국인을 거부하며 코로나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던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일 때문에 베트남을 방문하려 했을 때도 입국을 불허하며 뒤통수를 쳐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이런 대접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주 황당했었는데요. 그동안 한국이 해준 게 얼마인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이 사건이 생기고 얼마 후 한국은 코로나 모범 방역국이라 불릴 만큼 성공적인 방역을 이뤄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할 기미를 보이자 황당하게도 베트남이 한국에 도와달라 손을 내밀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눈앞의 이익만 보는 근시안적인 생각 때문에 한국에게 등을 돌렸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베트남을 방문해 많은 소비를 해줬던 게 없어지면서 베트남 경제가 궁지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베트남이 한국 기업들에게 보여준 만행에 우리 기업들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투자를 해오던 베트남에 대한 투자를 멈추기 시작했고 추가적인 투자는 다른 나라와 협상하면서 생산지 다변화를 계획하고 베트남 탈출에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트남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베트남인들을 더 이상 믿지 않고 앞으로 공장을 무인화시키겠다고 밝히면서 베트남 내 삼성전자 공장에서 근무하는 43만 명의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베트남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분노한 삼성 공장 근로자들은 베트남 정부를 향해 공장 무인화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근로자들을 달래며 뒤로는 한국에 연락해 대화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지 얼마 전 베트남 총리실에서 한국 외교부에 긴급한 전화가 왔었습니다. 내용은 한국과 미래 협력 강화를 위한 투자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면서 한국 기업들과의 만남을 주선해달라는 부탁이었는데요. 좋은 말로 미래 협력 강화를 위한 투자 방안 모색이지 베트남에서 철수하지 말고 더 많은 투자 좀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3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협회 기업 대표들과 대화를 했는데요. 베트남은 총리를 포함해 베트남 정부의 고위급 인사들이 대부분 참석했으며 한국은 박노환 주베트남 한국대사,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 김한용 회장, 삼성, SK, 포스코, 하나, LG 등 한국 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베트남 총리는 한국은 베트남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하며 한국과 협력하여 경제, 무역 및 투자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효과적으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다른 나라 기업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조성하겠다고 당근책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한국 기업들은 코로나 때 베트남이 보여준 모습 때문에 베트남의 투자를 중지한 이유를 논의 주제로 올렸다고 전해집니다. 실제로 베트남 총리가 초청한 한국 기업 중 절반 이하만 참석해 베트남 당국을 당황시켰는데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언론은 베트남에 대한 믿음과 앞으로 투자 생각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계속된 투자 요청에도 움직이지 않는 기업들을 대신해 한국 외교부의 발언이 베트남의 자존심을 더욱더 세게 밟아줬는데요. 그 발언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세계 시장이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도 이에 맞춰 새로운 사업 전략을 구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한국은 기업들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으니 베트남도 한국 기업들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로 베트남의 추가 투자 요청을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베트남은 한국 기업들이 추가 투자 요청에 뜨끔이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중국과 협력까지 모색하려고 했는데요. 한국과의 투자 협력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자 베트남은 같은 공산국가이자 베트남의 롤모델인 중국과의 외교를 추진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방문은 하지 못하고 중국 시진핑과 전화회담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이렇듯 베트남은 또다시 박쥐 외교를 시작한 건데요. 베트남은 중국과의 회담에서 베트남과 국경을 접해 지리적으로 경제협력이 유리하며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해 국민들의 의식이나 생활습관 등 공통점이 많고 베트남과 중국이 서로 협력해야 변화무쌍한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외교당국은 앞으로 모든 정보는 중국과 적극적으로 공유할 의지가 있으니 베트남에 먼저 투자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투자 요청을 먼저 한 것을 보니 중국에게도 뒤통수를 칠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중국의 투자 요청을 하는 베트남의 행동이 상당히 황당하기만 한데요. 베트남은 중국과 남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격렬한 분쟁을 했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펼치자 베트남 대변인은 중국의 남중국해 군사훈련은 베트남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을 지켜라라며 중국의 외교 문서를 보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때마침 미국이 중국 제재를 시작하자 베트남이 중국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며 베트남에 투자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투자를 받으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중국과 베트남의 경제협력 회의를 지켜본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중국과 베트남은 서로 믿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주의 체제답게 자국의 이익에 따라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고 베트남 역시 국민성이 만만치 않아 중국보다 먼저 배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은 서로 원수같이 싸우던 뒤통수 전문가 집단인 중국과 협력까지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든 한국과 같은 선진국이 되고 싶어 안달이 났는데요.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면 한국처럼 과감한 제도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 여기서 중진국의 함정을 잠깐 소개하면 개발도상국이 중진국 단계에서 성장 동력 부족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거나 중진국에 머무르는 현상입니다. 베트남은 한국처럼 베트남을 대표해 세계에서 경쟁할 만한 대기업과 제조기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동안 수많은 뒤통수를 치며 노력을 해왔는데도 베트남은 아직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베트남 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한국 기업이나 수많은 외국 기업들이 베트남을 철수하거나 철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은 더욱더 중진국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베트남은 이미 수많은 뒤통수 행위로 국제사회에서는 더 이상 베트남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라가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믿으며 함께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 정답인데요. 베트남은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 따라다니며 뒤통수 친 결과 결국 스스로 자멸의 길로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이 전쟁을 겪고 엄청난 노력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 선진국 반열에 든 것을 베트남이 보고 배우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